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뭘 의심하자? 원소마다 선택당하는 빈도. 빈도가 몇 번일까 생각하면 1이 8번 선택당하고 2도 8번 선택당하고 4도 8번 선택당하니까 그렇다. 좋습니다. 766번으로 갈게요. 유형 17번이야. 이번엔 주제가 뭐냐면 최소 원소예요. 최소 원소의 총합. 아까는 뭐였어? 모원합의 합. 모두 합친 거에 또 합친 거였는데 이번에는 부분만 최소 원소의 총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믿었습니까? 자, 문제 볼게요. 자, 라지 S가 1, 2, 4, 8, 16, 32, 64 6개짜리네요. 자, 근데 이 집합 S를 조작하는 거야. 바로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을 공장에서 찍어내면 2의 6제곱 나오는데요. 2의 6제곱 빼기 1. 그래서 얘를 A1, A2 분과 열고 닫고 A3 열고 닫고 언제까지? 모두 만들어질 때까지 A의 n번까지. 자, 근데 이렇게 집합들을 번호 매기면 1부터 n번째까지라고 했을 때 그때 각각의 집합마다 최소의 원소를 가져온 걸 저기서 소문자 A라고 하자. 예를 들어 A1 최소 원소 A2 최소 원소 A3 점점점 마지막까지 AN. 근데 이것들의 모두 합친 것을 물어봤어요.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근데 아까랑 비슷하게 풀면 됩니다. 뭐 하면 될까요? 순서를 재배열하면 돼요. 자, 순서 재배열이 중요한 발상이야. 첫 번째, 얘들아, 이 집합의 부분을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만들지 말고 어떤 기준을 잡고 만들어보자. 기준을 잡고 만들게. 첫 번째, 이 부분 집합 중 1을 반드시 가지는 저쪽은 몇 번 만들어질까? 다시, 얘 부분을 만들 때 1 나와라! 의 집합들. 는 최소 원소가 당연히 1이겠죠. 아니, 이 집합의 가장 작은 걸 하나 가져오는 거야. 1. 그러면 이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최소 원소를 1로 가지는 집합은 몇 개 있겠어? 빈도가 바로 1을 반드시 가져오고 상관없어. 즉 자유롭게 가져오면 되니까 바로 2의 5제곱개만큼 만들어지겠죠. 되겠습니까? 1을 가지는 어떤 부분 집합 2의 5제곱. 괜찮니? 32개. 따라서 지금 얘들의 최소 원소를 가져올 때 1은 32번 선택당할 거예요. 뱉어내겠죠. 여기 1 뱉어내. 집합이 뱉어내는 겁니다. 어허, 잠깐만요. 아, 뭐야? 2일부터 시작했잖아. 고마워요. 오케이. 그 다음은요. 2를 최소 원소로 가지는 부분들은 몇 개 있겠어? 바로 2를 선택하면서 1을 꺼져 하는 거야. 1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2를 최소로 하는 부분들의 모임은 2의 5제곱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2를 최소로 하는 집합은 2의 5제곱으로 더하면 순서 바꿔서 더하면 되니까 동류항의 2배 또는 동류항의 2의 5제곱개 마찬가지로 되겠죠? 따라서 결국 뭐가 돼? 규칙성이 만들어졌죠? 첫 번째는 몇 수야? 64 더하기 얘도 64 다음 것도 아마 4 곱하기 2의 4제곱인데 그쵸 64 결국 얘는 반복적인 배열이 나옵니다. 64가 총 이 집합의 원소이겠지만 7쌍 따라서 64의 7배가 답이고 4, 7의 28, 4, 7, 6의 40 근데요. 말씀하세요. 왜 이 자체가 앞에 이름 같아요? 자,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적당한 집합을 만들고 최소 값을 가져오는 걸 소문자 A라고 불러요. 소문자 A 여러 개 반복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지금 언젠가 2가 나오는 수가 몇 개 있을까를 거슬러 가고 있는 거예요. 거슬러 가는 거. 근데 집합을 만들 때 우리가 괄호 열고 닫으면서
2를 무조건 최소로 하는 집합은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만들면 2 보장시키고 나서 1을 제거시켜야 되겠지. 1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최소원소는 1이니까 집합이 아까 여기서 카운트했단 말이야. 예. 1 되는 거. 그러니까 2를 보장하고 얘는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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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냥 여기 넣을까 말까 해서 만든 2를 최소화하는 집합 묶음의 개수는 이게 5제곱 아니에요? 네. 이렇게. 근데 우리 그 더할 거잖아. 그것들을 더할 거야. 다시 해봐. 아 봐봐. 이거잖아. 2 더하기 2 더하기 예. 몇 개? 2n개요. 이 5제곱. 어디 이해했지? 아니 최소원소를 추출한 뒤에 더한 수를 불러자. 더한 수. 네. 그러면 숫자들의 합인데 순서를 바꿔서 더한다니까. 1들의 합 1이 몇? 이만큼. 2를 뱉어내는 수의 합 개수. 아니 그럼 1 곱하기 2에 5제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문제 바꿔볼게요. 바꿔볼게요. 자, 3개짜리가 치자. 아니, 얘 부분 집합은 5개 있죠. 1. 부분 집합도 네. 1개짜리 만들어볼게. 다음은 1, 2 만들어볼게. 1, 3 만들어볼게. 2, 3 만들어볼게. 1, 2, 3 다 넣은 걸 부분을 만들어볼게. 그럼 부분 집합은 이건 8개인 거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최소 원소는 얘는 1이고 얘는 뭐 그냥 생각. 그게 얘는 최소 원소 2고 얘는 3이고 얘는 2고 1이고 최소 원소 1이고 최소 원소 가져오면 2가 뱉어지고 최소 원소. 근데 이것들 다 더할 거잖아. 예.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더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니까 4번 더해지잖아. 예. 더하기 2는요? 2의 제곱이. 2를 2번 더하잖아요. 예. 2를 2번 더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2번 더해진 이유를 분석하면 2를 가진 집합이 2개 있으니까요. 집합이 2개 있으니까 2가 2번 더해져. 근데 아까처럼 지금 이거 좀 맞는데 2를 보장하는 집합들의 개수는 이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 반복이잖아요. 반복. 그러면 그 집합마다 2를 뱉어내고 2를 뱉어내고 2를 뱉어내고 의 합친 수를 합친 거 하는 거니까 하나를 반복하는 거.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반복. 아니 이거면은 2 다 더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보고 내릴 거잖아. 네. 네모 방법이니까. 근데 우리 지금 2가 지금 2를 뱉어내는 집합이 2의 5제곱 계라는 물론 계산 32개겠죠. 32개. 그걸 못 하면 되죠. 에? 너 어디에 붙었는 거야? 이게 붙은 거야? 아니. 왜? 이걸 왜 비디오 이거는 정말 본질적인 얘기인데. 아니 그럼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어떻게 할 건데? 똑같은 새 반복이면 하나만 찾고 개수를 내가 할 거잖아. 그럼 36 아니에요 그냥? 그건 예시겠지. 나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가 층층이 쌓여있잖아. 2 더하기 언젠가 2 더하기 2 근데 2를 더한다를 순서 바꿔서 모집하면 최소 원소가 2인 집합, 최소 원소가 2인 집합, 최소 원소가 2인 집합이 계속 해보니까 2의 5제곱 개가 생기잖아. 네. 거기서 2야. 그래서 하나만 바라보면 선택하는 거야. 예. 어차피 다 더할 거니까 하나의 그 개수. 그렇게 해보니까 모든 숫자로 일정해진다는 걸 알아낸 거다. 좋습니다. 18유형. 유형 18번은 살짝 교육과 좀 냅니다. 이름은 못쓰겠죠. 몇 집합. 멱살을 잡는다 할 때 몇일까요? 갑자기 그게 뭐. 저 혼자 잘 못해서. 가볼게요.
얘들아 일단 요거는 그냥 수학적 관습이에요. 역집합은 뭐냐면 이게 자 보자. 자 요걸 말할게요. 자 최대한 짧게 말할게. 얘들아 하나의 집합에 한 집합에 모든 부분 집합의 집합 말을 잘듣게 보세요. 자 한 집합에 모든 부분 집합의 집합을 사람들은 그냥 역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집합을 새로운 집합으로 바꿔주는 어떤 약속이에요. 집합의 집합. 다시 집합의 집합이에요. 오케이. 수학자들은 요거를 사실 영어로 배우면 진짜 있어요. 파워셋이라고 불러요. 집합이 영어로 셋이거든요. 셋. 그 셋에다가 파워라고 붙여요. 힘함수, 어떤 역 집합, 힘 집합, 파워 셋. 자 왜인지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간다. 자 내가 집합을 A, B, C로 만들게. 근데 이 집합에 하나죠. 한 집합에 몇 집합을 구하? 자 어떤 집합에 몇 집합? 뜻이 뭐다? 그 집합을 바라보면서 모든 부분 집합을 나열하고 묶으면 돼요. 뭐죠? 첫 번째. 이거의 부분 났어요. 여기 길게, 엄청 길게요. 공집합도 부분 집합이에요. A만 가져온 것도 부분 집합이에요. 얘는 얘 들어가니까요. 근데 집합 만든 거. 그다음에 B 집합, C 집합, A, B 묶은 거, B, C 묶은 거. 그다음은 A, C 묶은 거. 그다음은 A, B, C 다 묶은 거를 부분 집합을 싹 다 나열하고 묶은 것을 몇 집합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집합이죠. 다시 몇 집합도 집합이에요. 처음과 끝을 알려주는 중괄호가 있으니까. 근데 중괄호 내부에 뭐가 있어? 쉼표를 기준으로 부분 집합이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몇 집합의 느낌이에요. 이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 몇 집합을 말로 쓰는 걸 좀 어려워하니까 수학자들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거의 책처럼 파워셋 PA는 뭐냐면 PA는 PA 파워셋 오브 A예요. A의 파워셋은 바로 이겁니다. 중괄호 열고 X를 모아라. X는 대문자 X입니다. 집합 표기예요. 근데 그 집합은 앞에 있는 그 괄호 안에 있는 적당한 한 집합의 부분이 지켜지는 조건의 집합. 이거 조건의 집합이죠. X 바 X의 설명. 근데 이건 원소 설명이 아니라 집합의 설명이에요. 되셨습니까? 파워셋. 오케이. 따라오니. 가봅시다. 자 문제에서 A가 일단 최초의 집합 소문자 바 X 바 X는 n분의 9예요. 쉼표 n은 자연수예요. X랑 n은 모두 자연수예요. 자 근데 이렇게 A를 만들어 놓고 자 파워셋 A는 괄호 열고 X의 모임인데 그 X는 포함 당하는 거예요. A라는 논에게.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모든 X를 모아주세요가 파워셋 역집합입니다. 이랬습니까? 그럼 얘들아 일단 A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A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 A는 만들 수 있죠? 왜? 조건의 집합을 해석해. 그냥 자연수거는 n분의 9. 맞아요. 일상도 좋아요. 아니 이건 사실 A는 쉬워요. 3개짜리야. 근데 A는 3개짜리지만 그 A를 믹서기에 갈아 넣으면 이걸 갈아 넣는다고 생각해요. 갈아 넣어요. 파워셋이라는 공간에. 그러면 파워셋은 그 집합을 해부하는 거예요. 그 집합을 해부하는 거라고. 중괄호 열고 부분 집합을 다 가져와요. 느낌 알겠니? 어떻게 되겠어? PA는 뭐겠어? PA는 따라오고 있니? PA는 EA. 여전히 집합이에요. 여전히 집합이야. 일단 집합표기니까 집합입니다. 괄호 안에 설명이 있어. 근데 이 x들을 차례를 놔야 돼야 돼. 자, 조건집합은 바 앞에 있는 게 주인공이에요. x를 싹 다 놔야 돼요. 말이 되는 모든 x. 그치? 뭐가 있겠어? 첫 번째 x. 오, 좋아요. 공집 뜻. 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오케이? 또는 a를 바라보면서 근데 a는 지금 고정돼 있어. 얘가 지금은
교집합을 선택하면 1집합 됐습니까? 2집합 3집합 1, 2 묶은 거 졸리기죠. 1, 3 묶은 거 2, 3 묶은 거 1, 2, 3 다 묶은 거. 저 안에 139예요. 아 진짜 너무 별로 귀찮은 거. 사실 의미가 없죠. 이거 나이라는 게 그냥 느낌만 알아줍니다. 19, 39 남은 139의 집합 중괄호 크게 쓸게요. 크게 쓸게요. 강조하는 거. 얘가 그러면 이제 몇 집합인 겁니다. 오케이? 그 몇 집합의 원소는 뭐야? 몇 집합의 원소는 집합들이야. 얘도 원소고요. 얘도 원소고요. 얘도 원소고요. 얘도 원소고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파워셋이야. 자 그러면 PA의 부분집합 볼까? 자 이제는 또 문제가 볼게요. 파워셋 한 것에 또 부분, 그러니까 부분에 또 부분을 만들어. 이거에 또 부분. 근데 이거 나열할 필요가 없죠. 왜? 파워셋 A를 만들어 보니까 어쨌든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못생겼지만 번호를 매기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짜리니까 8개의 레고 조각을 새롭게 또 붙이면 부분집합이 되니까 정답은 뭐겠어? 2의 몇 제곱 하면 돼. 그래서 2의 56개가 나온다는 게 부분집합의 또 부분집합. 다시 부분의 또 부분의 또 부분, 또 부분. 부분. 오케이? 이해되니? 이해되니? 이해 안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기하학적으로 보여드릴까요? 기하학적으로 갑니다. 한번. 자 원래 집합이 빨간 원소가 있고요, 파란 원소가 있고요, 노란 원소가 있고요, 하얀 원소가 있어요. 오케이? 는 얘를 분리시키면 되겠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치 스펙트럼 아니죠. 과학자가 배웠죠. 얘를 빛이 쪼이면 막 쪼개지겠죠. 8개로 쪼개지겠지. 물론 공집합이 된다가 뭐 이런 것들 둘이 섞은 거 이 믹스한 거예요. 갈아 넣어. 근데 그거를 묶은 거가 부분집합이고 그 부분집합을 또 갈아 넣어요. 그러면 또 엄청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조각을 가위로 자른 다음에 붙이거나 쪼개거나 하는 것들의 모임이 부분집합이고 그 부분집합의 새로운 재료를 또 붙이거나 쪼개거나 막 하는 걸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항상 그러면 공집합이 계속 들어있을 거예요. 공집합이 계속 들어있을 거예요. 이해되니? 알겠습니다. 자 이걸 역집합이라고 본다면 실제 나중에는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오늘 지도 나갑니다. 자 이제 세서 공개냐. 자 140쪽입니다. 자 집합을 약속했으면 그런 집합들을 이제부터 어떻게 조금 새롭게 만들어 볼까. 그래서 집합의 이제 오늘은 계산법, 연산이라고 부르고요. 집합의 연산 갑시다. 일단 첫 번째 책의 순서대로 할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집합이 있다고 치자. 자, 집합과 집합이 있다고 치자. 첫 번째 뭐냐면, 자, 앞의 집합과 뒤의 집합의 사이사이에 위로 벌어진 둥근 기호. 자, 위로 벌어진이야. 위로 벌어진 둥근 기호를 이제부터 얘들아, 기호할 때 배우자. 집합과 집합 사이에 둥근 위로 벌어진 기호. 얘를 수학자들은 A와 B의 두 집합의 합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위로 벌어진 게 합집합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과 집합 사이를 연결할 때 아래로 벌어진 둥근 기호. 아래로 벌어진 둥근 기호를 이제부터 수학자들은 앞에 거와 뒤에 것을 뭐 했다라고 부릅니다. 바로 교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기호로 적고요. 기호와 용어. 그리고 예전님
왜 섹시하지? 자, 그다음 A와 B합 이겁니다. 바로 A나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집합이에요. 한글로 쓰기 좀 그렇습니다. A나 B에 들어있긴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A 집합 B는 A와 그리고 AND라고 할게요. A AND A 그리고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집합. 근데 이렇게 일단 용어를 약속하지만 그냥 우리가 친숙한 용어 쓰면 이겁니다. 합집합은 빠짐없이 다 모아오는 집합이에요. 교집합은요, 두 집합을 바라보면서 공통 원소들의 모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볼 건데,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자, A를 원소들을 점점 찍어요. B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점점 찍어요. 그때 A 합집합 B라는 건 뭐다? 각각을 합치겠다라는 걸 수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이 내부와 내부에 가득 차는 이 원소를 싹 모은 이 둥근 테두리 전체를 합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A는 A만 들어가는 거, B는 B의 원소만 다 들어있는 각각의 집합이 있을 때 두 집합을 서로 상호작용시킬 거예요. 합치겠다라는 건 앞에 거랑 뒤에 거에 각각 들어있는 원소와 다 모은 것이. 괜찮습니까? 교집합은요? A 교집합 B라는 건 앞에 있는 집합과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을 바라보면서 공통인 원소만 모은 것,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A에도 들어있으면서 B에도 들어있는 원소들의 모임, 교집합입니다. 괜찮습니까? 일반적으로 합집합이 교집합보다 더 크겠죠. 다시 일반적으로는 합집합이 교집합보다 좀 클 겁니다. 다 들어가는 원소고요. 여기 빠짐없이 모든 원소. 얘는 일부분, 공통인 부분만 일부분을 모아서 교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따라오니? 자, 수식적인 풀이에요. 첫 번째. 아까 1, 3, 5 3, 5, 7, 8. 자, 집합과 집합 사이를 위로 벌어지게 연결하면 약속이 뭐다? 합집합이라고 부르고요. 뭐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빠짐없이 다 모으면 돼요. 자, 빠짐없이야. 1 들어가야 돼요. 합집합을 다 모으는 거. 모으면 돼요. 3도 모아줘야 돼요. 5도 모아줘야 돼요. 7도 모아주고 8도 모아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모두 빠짐없이 모아주는 집합을 합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교집합은요? 3호. 이번에는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은 계산법이 뭐다? 서로 바라보면서 공통인 원소만 모아오는 집합. 상호집합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합집합과 교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783번 대표 문제를 연습해 볼까요? 자, 783번. A, B, C가 있을 때 계산법이 올바른 계산법이 잘 들어맞게 된 것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알려주세요. 한 땀 한 땀씩 계산하면 됩니다. 금방 나옵니까?
그래서 일단 ABC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씩 계산해 봤을 때 옳지 않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ABC를 원순화율법으로 두자. 일단 원순화율법 했어요. 원순화율법. 그치? 그다음 뭐 하는데? 1번에 하라는 것. 1번의 좌변은 뭐야? 1번의 좌변. 등호의 왼쪽이요. 교집합이야. A 교집합 B. 그럼 A 교집합 B는 교집합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원소, 공통인 원소의 모임이라서 A, B를 바라보면서 공통만 가져오면 뭐가 공통이죠? 2, 4, 6 끝인가요? 다시 2 가져오고 4 가져오고 6 가져오면 동시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1번은 옳은 계산입니다. 오케이. 2번은요? 2번은 뭔데? B, C의 교집합 맞죠? 3번은요? 괄호부터 해야 돼요. 괄호 먼저. 교집합하고 교집합 해봐. 맞죠? 4번은요? 교집합하고 마지막은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으로 보겠어. 그러면 얘는 교집합 먼저 하면은 중괄호 만들면 A, B의 교야. 그래서 이거 해보시면 알겠죠? 아까 근데 이거 어차피 1번에서 썼잖아. 2, 4, 6으로 만들기 합치겠다. 다음 거 C 3, 6, 9, 10. 근데 합친다는 건 이렇게 다 넣는 거거든요. 다 넣어서 붙이면 되고 2 넣어야 되고 3도 넣어야 되고 4도 넣어야 되고 6도 넣어야 되고 9도 넣어야 되고 10이 넣어야 되니까 얘는 잘 구해진 게 맞죠? 5번은요? 틀리죠? 왜죠? 계산해 보니까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9가 들어가면 9가 안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합집합과 교집합은 각각의 해석법이 다르니까 구별하면서 일단 많이 연습하시면 익숙해질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여러분 기호를 만나세요. 뭐 그런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을 거고 여기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 그냥 숙제를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자, 두 번째 필수형 2번은 뭐지? 제목이 뭐야? 자, 이제는 세 글자 나와요. 자, 집합과 집합이 세 글자. 서로소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이건 디피니션이야. 디피니션. 자, 집합과 집합이 서로 관련이 없음. 서로소. 언제 서로소일까요? 약속을 해보자. A, B에서 서로 봅니다. 집합과 집합에 공통인 걸 최대한 모아봤더니 전혀 없을 때. 집합. 다시 집합과 집합 사이를 공통으로 모았더니 불가능. 비어있는 상태라면 저희는 두 집합은 서로 소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서로 소. 그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림? 서로 소의 그림 뭐겠어요? 그러면 서로 서로 원소를 만들고 원소 만들었을 때 공통이 없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서로 소입니다. 괜찮습니까?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서로 소라고 부른다. 오케이, 바로 해볼까요 그러면? 두 집합이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서로 소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오케이, 계산해보세요. 789번 A, B가 서로 소라고 보이는 법. 딱방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달라서. 서로도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조금씩 겹치는 게 있거나 그런 게 있다가 바로바로 5번 공통인 게 진짜 없죠. 왜? A는 나열해 보니까 4, 7, 10 저저저저저 나가는데 B는 2차 방정식이 해니까 2, 3 그러면 4, 7, 10, 13 이런 거랑 저랑 겹친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서로 관련하는 집합이다. 관련이 없는 집합이라서 서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5번이 서로예요. 좋으세요. 자, 나머지는 집에서 읽어야 수 있을 거라 저는 있습니다. 다음. 자, 세 번째 계산법. 다 약속을 먼저 합니다. 자, 두 개가 더 나와요. 일단 기본 계산은 두 개야. 합과 교. 합과 교. 근데 세 번째는 뭐지? 이제 집합 앞에 한 글자가 붙어요. 한 글자. 여집합. 그리고 차집합. 오케이. 자, 여집합과 차집합 첫
번째 이겁니다. 보자. 자, 이제부터 첫 번째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집합에 A의 여집합이라는 건 바로 기호로 쓸 때 A 쓰고요. 오른쪽 위에 지수 자리에 대문자 C를 잡습니다. 자, 대문자 C예요. A의 여집합을 A의 C제곱이라고 마치 기호로 쓰고요. 뜻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A가 절대로 아닌 A의 원소가 아닌 A의 원소가 절대로 아닌 원소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A의 원소가 아닌 원소들의 모임. 괜찮습니까? 근데 얘들아, 그럼 A의 여집합을 말하기 전에 일단 첫 단계가 있어요. 바로 유니버스. 자,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는 걸 주로 수학자들은 대문자 U라고 쓰고요. 자, 전체 집합은 그냥 문제에서 다루고 싶은 적당한 전체 집합, 모두가 될 수 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으로 주는. 이건 너희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줄 겁니다. 이건 주는 거고, 전체 집합 사이에서 A가 되는 것에 아닌 것, 즉 그림으로 그리면 자, 유니버스라는 울타리가 전체 집합인데 그 중에 A가 차지하는 정도를 원소로 만들면 요 내부가 A라고 치면 그때 A가 아닌 원소들의 집합, 기호로 여집합이라고 부르고, 여집합은 A의 외부, 바깥쪽을 컴플리먼트를 A가 아닌 모든 원소의 집합을 아울러서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이해됐니? A를 아닌 것들만 다 가져오면 돼. 괜찮니? 자, 유니버스가 1, 2, 3, 4, 5야. 오케이? A는 계산해 보니까 1, 3, 5야. 자, 그러면 1, 3, 5로부터 A가 아닌 것 여집합 구할 수 있겠니? 예. 감사합니다. 자, A를 바라보고 아닌 것이 C예요. A가 아닌 거. 그럼 A를 바라보고 A 원소를 모두 전체에서 아닌 것들만 가져오면 2, 4가 아닌 것.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걸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예. A가 아닌 것들. A의 여집합. 마치 물과 기름이죠. 물과 기름 알아요?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예. 아닌가요? 억지로 저울을 섞나요? 네. 물과 기름은 억지로 저울을 섞이나요? 과학적으로 안 섞인다고 알고 있는데. 안 섞여요? 섞여요? 아니 막 억지로만 섞이잖아요. 섞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 섞이지 않나요? 안 섞일걸요? 안 섞일걸요? 아예 안 섞여? 압력을 가하지 않아요? 아예 안 섞일걸? 엄청난 압력을 가하지 내가 않아요? 가서 섞어볼게. 어쨌든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것들의 모든 집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차집합. 얘들아, 이제는 두 집합이 있을 때 앞에 거랑 뒤에 거에 사이에 뺄셈처럼 적는 기호가 있어요. 다시 뺄셈처럼 보이는 기호입니다. 뺄셈 아니에요. 그냥 A 짝대기 B예요. A 짝대기 B. 근데 읽을 때는 A 차집합, 가운데를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B라고 부르고 약속이 뭐냐 이겁니다. A 차집합 B. A 약속은 앞에 거에는 들어있고, 자, 앞에 거에는 들어있고, 들어있으면서 뒤에 거에는 절대로 들어있지 않는 원소의 모임입니다. 좀 많이 길죠? A에는 들어있으면서 B에는 절대로 들어있지 않아야 되는 어떤 원소의 모임입니다. 됐습니까? 알았어. 자, 사실상 여러분들은 모든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는 게 편해요. A, B가 섞여 있다고 치자. 섞여 있는 집합이. 오케이? 그때 A 집합 B는 뭐다?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절대로 들어있지 않는 원소의 모임이야. 그러면 지금은 혹시 여기 보입니까? 예. 여기야. 초등 딸모야. 자, 읽을 때는 A 차집합 B고 우리의 편의상 부를 거는 순수한 A. 다시 순수한 앞에 거 순수한 A를 사람들은 A 차집합 B라고 불러요. 이해돼요? 순수한 A라는 거. B에 오염되지 않은, 다시 A랑 B가 있는데 B에 오염되지 않은 그 순수한 어떤 곳 있잖아. 순수한 A를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뭐예요? A는 들어있지만 B에 없죠. 여기는 A를 다 차집합 자리라고 불러요. 오케이, 계산해 볼까요? 자, A가 1, 2, 3, 4, 5라는 집합이야. 그거의 상대방 B는 2, 4, 6, 8이야. 자, A 차집합 B 구해보자. 자, A 차집합 B
가자. 예시부터 해보자. A 찾아봐. P. 1. 뭐야? 앞에 거 N은 들어있으면서 얘가 우선순위야. 하지만 뒤에 건 없어야 돼. 자, 여기는 있지만 여기에 없는 원수만 가져와. 그러면 사실상 앞에 거에서 뒤에 거랑 겹칠 가능성만 딜리트, 삭제시키면 되겠죠. 마치 삭제거든요. 차지하면 삭제예요. 삭제 버튼을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져오면 135 보이십니까? 이게 사실은 순수한 A. 순수한 A. 근데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비차지법 A. 차지법은 부호흡체가 안 돼요. 얘는 B가 먼저잖아. 앞에 거 뺐으면 앞에 게 먼저예요. 그건 뒤에 거. 근데 B 이면서야. 그럼 B에는 들어있지만 A에는 없어야 되는 어떤 것들이. 그러면 B에서 A가 될 수 있는 것들의 공통인 걸 삭제시키면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거. 따라서 지금은 68이라고 불러야 돼요. 됐습니까? 따라서 차지법의 결과는 순서를 바꾸면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자. 오케이? 순서를 지키자가 결론이에요. 순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비차지법 A는 뭐겠어? 비차지법 A는 읽을 땐 순수한 앞. 순수한 앞. 이건 B. 순수한 B. 그 순수한 B니까 지금 그림상 어디겠어? 여기가 지금 순수한 B인 거죠. 비차지법. 오케이? 여기는요? A. 구별할 수 있겠니? 차집합은 삭제시키는 겁니다. 앞에 거에 있고 뒤에는 없는 원소의 적당한 모임입니다. 그러면 793번 해볼까요? 대표문제 793번. 유니버스가 있고요. A, B가 원소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때 각각의 계산법에 잘 되는 거랑 되지 않는 거. 드물은 법칙 말아야겠네. 네, 드물은 법칙 올라가 보시거든요. 네, 794번. 옳지 않게 계산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얘들아 그 794번은 정말 5번 나옵니까? 5번 왜죠? 1, 2, 4, 5가 아니라 1, 2, 5? 고쳐줘요. 다시 1, 2, 5 고쳐줘요.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자주 나오는 법칙에서 한번 소개해볼게. 자, 잠깐 다시 보자. 자, 서진아, 우리 뭐가 있냐면 그 알려진 게 있어요. 자, 차집합과 교집합에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뭔가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차집합과 교집합의 관계. 오케이, 이겁니다. 자, 만약에 얘들아 만약 법칙이야. 앞에 집합과 뒤에 집합에 교집합이 붙어있고 여집합. 다시 교집합에 여집합. 교집합에 여집합이 붙어있으면 걔는 반드시 교집합과 여집합은 한 묶음으로 그냥 뺄셈처럼 착각해도 돼요. 다시 이게 알려졌습니다. 자,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과 같은 기능이에요. 같은 기능이다. 왜일까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뺄셈, 차집합과 관련이 있다. 증명시킵니다. 뭐 하면 되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할게요. 볼게요. 얘들아 보자. 지금 봐봐 한번. A랑 B가 있었다고 치자. 오케이. 여기 유니버스가 있다고 치자. 울타리. 얘들아 요거는 간다. 계산 순서를 지키면 첫 번째 지수가 먼저예요. 지수가 먼저. 왜 B의 여집합을 먼저 색칠하면은 B가 아니어지는 곳이야. 여기죠. 그럼 B가 아닌 곳에 합치는 거야. 도로.
근데 이 바깥쪽 영역과 A의 공통 부분은 공통 집합은 어디입니까? B의 외부랑 A 내부의 공통 교집합이니까 공통 어디 찾는 거예요? 아니 A랑 B의 외부의 공통 곳은 초승달 모양이 보입니까? 여기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순서대로 보면 이거에 아니고 선택지한 뒤에 A를 포기했을 때 공통인 부분은 여기잖아요. 순수한 A. 근데 이게 또 뭐였죠? 그냥 A에서 B 뺀다가 애초에 순수한 A 약속이었기 때문에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복잡한 기호를 간단히 하는 게 수학의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좋은 행동입니다. 물론 가끔씩은 반대로 할 때도 있어요. 다시 가끔씩은 반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바꿔서 풀 때도 있어요. 그걸 나중에 계산을 간단히 증명했으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 모르간 법칙이 있어요. 자, 유형 4번하고 쉬자. 오케이. 자, 유형 4번. 자, 드 모르간의 법칙. 바로 뭐냐면 수학자 모르간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던데. 수학자 드 모르간 아니에요? 모르간이에요? 왜 드죠 근데? 드 모르간 법칙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간입니다. M-O-R-G-A 모간. 오케이. 드는 더예요. 맞아요. 프랑스어 중에 드가 이제 D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영어로 번역하면 더랑 어 같은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 이름의 앞에다가 관사를 붙인 거라고 하는데 관사. 근데 프랑스어로 드라고 부르는 더. 어쨌든 드 모르간. 오케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 모르간이라는 수학자는 다음 같은 걸 집합해서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거야. 만약에 하나의 집합과 다른 집합에 하나의 집합과 다른 집합에 합집합이 붙어있고 전체에 아니다. 자, 합집합에 전체 아니다. 즉 여집합은 반드시 여집합을 각각의 지수법칙을 쓰는 것처럼 분배시키는 것처럼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이야. 가운데도 거꾸로 써줘야 돼요. 자, 여기 가운데도 거꾸로. 즉 이렇게 바뀐다라는 게 그 드모르간의 주장입니다. 부호 바꾼다. 가운데도 마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부호 바꾸듯으면 된다는 게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오케이? 각각의 부정에다가 가운데까지 부정이 돼요. 바꿔치기. 오케이? 왜일까요? 참고로 이게 첫 번째 법칙 이거 저 재미나? 반대로 돼요. 만약에 앞에 거랑 뒤에 거에 교집합으로 묶여 있는데, 자 교집합으로 묶여 있는데 그 묶인 것에 아니다.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을 처리한 뒤 가운데 부호를 바꾸듯이 합집합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왠지 한번 증명합시다. 간다. 해보자. 자, 첫 번째만 증명해볼게. 자,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그림으로 옮겨볼게. 가보자. 이게 어떻게 돼요? 자, 일단 해보자. 대충 그리자. A가 어디가 있겠지? B가 어디가 있겠지? 유니버스가 어디가 있겠지? 자, 증명한다잉. 자, 왼쪽의 계산법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 자, 괄호 안쪽이 먼저야. 그럼 이만큼을 처리해야 돼. 그럼 A가 된다랑 B가 된다의 합집합은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집합이죠. 보여요? 오케이. 근데 그거에 그 집합에 아닌 곳이야. 그럼 어디가 대체되니? A와 쪽과 B 한 것에 아닌 것은 이 쌍동그라미의 외부겠죠. 아니다니까요. 아닌 것. 원소가 아닌 것들. 여기가 지금은 얘 의미죠. 테두리. 이해되니? 근데 이렇게 그려진 것과 얘를 풀어보자. 자, 유니버스가 있었다고 치고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있었다고 치자. 오케이? 근데 얘 어떻게 돼? 이게 지수가 먼저야. 자, 지수가 먼저. 어떻게 돼? A가 아니어집니다니까 A를 바라보면서 아니다. A의 물과 기름. 여기다. 그리고 2번. 2번은 뭐냐면 B가 아닌 곳이야. 오케이? B가 아닌 거 어딘데? B 동그라미에 아닌 곳. 여기잖아요. 따라오니? 네. B에 아닌 곳, A 아닌 곳. 그 다음에 가운데 붙어있는 연산은 교집합이니까 공통이 대주세요야.
공통 내줄게요. 그러면 빨간 여백과 노랑 여백의 공통 부분 혹시 보이니? 예. 두 번 색칠된 곳 있잖아. 두 번 색칠된 곳. 바깥쪽. 바깥쪽. 그래서 여기가 된 거야. 그래서 100%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뭐하자? 받아들이자.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편리한 걸로 바꾸면 돼요. 합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의 교집합. 또는 교집합의 여집합은 흑을 여기 쓰겠어. 교집합의 여집합은 각각 뿌려주면 돼요. 군대. 각각의 여집합의 합집합. 서로 반대로 바꾸면 돼요. 대표 문장 소시자에다 다 왔다. 800이건. 일단 위에 박스는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계산을 낮추게 되거든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자 가보자. 하자. 각각을 모를 때, 자 각각을 모르지만 계산된 결과만 줬으면 뭐하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빈칸 채우기 하자. 자, 빈칸 채우기야. 자, A를 동그라미로 그려, B를 동그라미로 겹치게 그려, 전체를 그려놔. 그리고 이 벤 다이어그램 안에다가 주어진 정보들에 들어맞는 숫자들을 배열하면 돼요. 오케이? 각각을 모를 때 그리세요. 벤 다이어그램 해봅시다. 첫 번째, 여기를 색칠해 보면이야. 자, A 찾과 B를 색칠해봐. 어디서? 원의 일부분. 순수 A. 순수한 A 좋아요. 여기가 집합인데 이만큼이다. 그리고 1사가 보장이 되는 소리.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퍼즐 쪽을 맞추면 돼요. 두 번째 정보는 뭐죠? 이만큼을 색칠해봐. 정보 여기죠? 그곳에는 3구가 살고 있대. 3과 9가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오케이? 세 번째 정보는 뭐죠? 조금 어렵긴 한데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합치고 나서의 아니다 하면 되는 거니까 합치고 나서 전체 동그라미에서 아니다. 그러니까 외부죠. 원의 외부. 그러니까 여기에 6과 8이 살고 있던 소리예요. 그치? 그러면 B는 뭘까가 이제 질문인 거잖아. 뭐 하면 되겠어? 어차피 전체 집합을 줬으니까 지금까지 등장 원수를 없애보자. 1사는 보장해놨어. 여기 보장해놨죠. 3구도 보장해놨어. 보장했죠. 6, 8도 저 안에다가 보장을 해놨으니까 그 지금까지 언급이 안 됐던 것들이 자동으로 여기겠죠. 꽉 차야 돼. 그렇게 따라서 B를 모으면 3구 5입니다. 다 합치면 됩니다. 정답은 몇이겠어요? 3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7. 12 더하기 10이니까 2는요? 뭐 하더니? 아이 안 써. 그래서 26